반갑습니다. 오늘 테슬라에서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단 테슬라 AI를 통해서 다가오는 FSD 업데이트 관련 내용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쇼크가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바로 버전 13 시리즈 중에 무감독 FSD의 기능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사람이 감독하지 않아도 되는 FSD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놀라울 수 있지만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이게 어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테슬라의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차량 부문 이연 매출과 이연 매출 인식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붉은색 선 같은 경우 차량 부분에 이연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2024년 3분기 같은 경우 이 규모가 3.6 빌리언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4조 원을 넘어가는 돈입니다. 차량 부분 이연 매출이 무슨 의미냐? 이연 매출은 이연 매출인데 차량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연 매출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연 매출은 무엇인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먼저 받았지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매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부채로 쌓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차량 부문에서 이연 매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FSD입니다. 즉 3.6 빌리언 달러라는 게 부채로 쌓여 있지만 FSD 기능이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3.6 빌리언 달러만큼 부채로 쌓여 있는 이연 매출이 어닝을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파란색 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 분기마다 얼마만큼의 이연 매출을 매분기 인식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역시 차량 부분 이연 매출이기 때문에 FSD와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훨씬 더 높은 이연 매출을 인식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미국 공시 자료를 나타내는 SEC에 접속하셔서 테슬라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24년 3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모든 재무제표를 확인하며 차량 부분 이연 매출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 나온 2024년 3분기 재무제표에서 차량 부분을 보게 되면 FSD와 관련된 이연 매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여있는 차량 부분 이연 매출이 3.61 빌리언 달러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올해 인식한 누적 차량 부분 이연 매출 인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821 밀리언 달러인데 이거는 3분기에만 인식한 게 아니라 1분기, 2분기, 3분기 누적 인식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분기당 얼마만큼의 차량 부분 이연 매출을 인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22년 4분기와 2024년 1분기 차량 부분 이연 매출 인식이 이전 분기와 비교해서 크게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량 부분 이연 매출 인식이 크게 점프할 때마다 테슬라의 어닝이 발표되기 전에 허니잼 채널에서 관련된 내용을 미리 정확하게 예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도 다루었고 X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남겼는데 2024년 1분기 어닝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100밀리언 내외의 이연 매출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다가오는 분기에는 300밀리언 정도를 예상을 한다라는 내용을 정리했었고 실제 100밀리언의 차량 부문 이연 매출 인식이 해당 분기 300밀리언으로 올라가는 게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4분기 역시 11월 24일 관련 내용이 훨씬 더 의미있게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걸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이 아쇼크의 비감독 FSD 발언 때문입니다. FSD 버전 13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아마 첫 시작부터 비감독 FSD가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업데이트를 하면서 비감독 FSD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목격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비감독 FSD가 시작되는 시점은 정말 빠르면 이번 4분기, 그게 아니라면 내년 1분기 혹은 늦어도 2분기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테슬라 차량 부분 이연 매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지금까지 쌓여있는 이 3.6 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이연 매출이 매출로 바뀌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200밀리언 정도만 더 추가로 인식을 해도 EPS를 엄청나게 올려줬는데 이연 매출로 쌓이고 있는 이유 자체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감독 FSD가 시작이 된다면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됩니다. 성능이 100% 완벽하다면 사실상 이 3.6 빌리언 달러 모두가 현재는 부채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모두 다 매출로 바뀌게 되며 EPS가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초기에 출시되는 비감독 FSD 같은 경우 분명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100% 인식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비감독이기 때문에 50%만 인식이 된다 하더라도 1.8 빌리언 달러의 추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지난 분기 테슬라의 당기순이익을 보게 되면 농객 기준 2.5 빌리언 달러였으며 EPS는 72센트였습니다. 지난 분기와 비교했을 때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700밀리언 달러가 올랐다고 주가가 엄청나게 반등을 하였죠. 물론 시장의 기대치가 그만큼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EPS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벌써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쌓여있는 이 3.6 빌리언 달러라는 이 차량 부분 이연 매출의 절반인 1.8 빌리언 달러만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해당 분기의 EPS는 51.5센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분기 전체 EPS가 아니라 이를 인식하는 시점에서 51.5센트라는 추가 EPS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분기, 전분기 대비 20센트 EPS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 미국에서 벌써 0% 할부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동차 산업의 계절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게 4분기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아쇼크가 말한 이 비감독 FSD 버전 13이 4분기에 성취가 된다. 엄청난 EPS 상승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이연 매출 인식을 통한 EPS 상승 같은 경우 일회성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는 이연 매출 안에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인식 가능한 양은 3.6 빌리언 달러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인식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FSD를 판매할 때마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의 상당 부분은 이연 매출로 쌓이는 게 아니라 바로 매출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바뀐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연 매출 같은 경우 테슬라가 벌써 과거에 성취했지만 그 공로가 바로 EPS에 반영되지 않고 쌓여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벌써 돈을 다 받았지만 회계적으로만 EPS에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규모가 3.6 빌리언 달러이고 비감독 FSD가 시작되는 순간 이걸 한 번에 인식할지 혹은 여러 분기에 나눠서 인식할지 이는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결정할 내용이지만 이 전체를 다 인식하게 된다면 사실 1달러가 넘는 EPS 상승을 가져오는 것이고 절반만 인식한다 하더라도 50센트가 넘는 EPS 상승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거죠. 지난 분기 20센트 EPS 올랐다고 주가가 20% 올랐는데 자동차 파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벌써 다 성취한 걸로 회계 처리만 바꾸면 어닝이 1달러가 더 올라가는 거니 그 영향력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벌써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회계 처리가 되지 않은 이 이연 매출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연 매출 인식의 중요성은 본질적인 의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낮습니다. 이연 매출 인식만 해도 1달러 EPS인데 그 본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훨씬 더 낮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제가 올린 인터뷰 영상에서 자율주행만으로도 5 트릴리언 달러라는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지금보다 테슬라 주가가 5배 이상 올라간다라는 걸 의미한 것이죠. 본질적으로 자동차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개념 자체도 바뀌게 되고 자동차라는 개념도 바뀌게 되고 심지어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차량을 보유한 사람의 비율보다 높아지는 그 초석을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쌓여있는 회계 자료만으로도 엄청나지만 테슬라가 바꿀 미래 그 본질적인 변화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테슬라 AI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테슬라 AI에서 약속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9월달 약속 같은 경우 모두 다 지켰는데 이제 10월 마지막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시간 기준으로 10월달에 약속했던 이 버전 13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를 제공한 것인데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AI4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완벽한 엔투엔드 고속도로 주행이 시작되게 될 것이며 다음 주 초에 배포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I3 하드웨어에서도 버전 12.5 안에서 도심 주행 성능이 향상되게 됩니다. Actually Smart Summon 같은 경우도 유럽과 중국에 배포가 될 예정이며 그 밖에 다른 국가에서도 배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전 13 같은 경우 다양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디오의 화질도 올라가게 되고 아예 AI4 자체를 인풋으로 활용해서 신경망이 트레이닝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델 사이즈가 3배로 더 커지게 되었으며 컨텍스트마저 3배로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델 사이즈라는 게 파라미터가 3배 더 커진다는 의미고 현재까지 트랜스포머를 활용하는 인공지능에서 파라미터의 숫자가 커지게 되면 여기에 비례해서 성능이 계속해서 향상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컨텍스트가 커진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운전을 할 때 더 과거의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바탕으로 현재 어떤 주행을 할지 결정을 내리게 되며 산길이나 조금 더 예외 케이스가 많은 상황에서 대처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데이터 역시 크게 커나가고 있으며 또 콜텍스 덕분에 이 모델을 만드는데 트레이닝 역시 5배 더 많이 되게 됩니다. 지금 가동되는 콜텍스는 조기 가동입니다. 완벽하게 완공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트레이닝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트레이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xAI의 콜로서스입니다. 콜로서스 같은 경우 벌써 최대 규모의 컴퓨팅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 역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이고 엄청난 규모의 컴퓨팅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벌써 가동했다는 것은 콜텍스에서 역시 스케일링에 문제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밖에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응급 차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각 정보를 인풋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자율주행 같은 경우 비디오에서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청각 정보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역시 멀티모달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챗봇 같은 경우 초기에는 텍스트라는 하나의 인풋과 아웃풋으로 작동을 하였는데 그 다음에 텍스트를 벗어나서 시각 정보, 이미지가 활용이 되기 시작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음성 정보까지 활용하는 형태로 멀티모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유일하게 엔투엔드 인공지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멀티모달로 나아간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음성 정보 같은 경우 자율주행에 활용되기 때문에 의미가 아주 큰 것이고 또 차량 내부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당연히 그룹화돼야 할 수 있는 오디오 인풋도 미래에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과거 약속하였던 내용 역시 다음 업데이트를 통해 실현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FSD 성능을 볼 때 12.5.4와 비교해서 벌써 4배의 개선을 성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13 시리즈 같은 경우 이 워딩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내부 고객에게 다음 주 말까지 배포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고객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직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 밸리데이션 과정이 남아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델 자체는 만들었는데 다양한 모델 중에서 어떤 모델이 가장 큰 성능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FSD 같은 경우 성능이 너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 검증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실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확보하기까지 아주 많은 거리를 주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검증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검증 과정까지 끝나게 된다면 11월 달 버전 13이 대규모로 배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11월 달에 배포되는 버전 13 같은 경우 아쇼크가 말을 하였던
비감독 FSD는 아닐 것이다고 생각이 되지만 몇 번 더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 아쇼크가 말을 하였던 비감독 FSD가 시작이 되고 이때부터 테슬라의 EPS 같은 경우 지금 수준과 비교하는 게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둔 이연 매출만으로도 엄청난 점프를 일회성이지만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FSD 매출이 바로 어닝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며 FSD 구매율이 올라가며 FSD 때문에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볼 것이며 또 동시에 로보택시 세상이 시작되는 게 2025년 상반기 그 시작을 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2025년 상반기 같은 경우 로보택시라는 차량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던 테슬라 차량을 통해서 벌써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